주목해볼 뉴스 두 가지 함께 체크해보시죠. 먼저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굴욕 계약 논란 뉴스에 줄줄이 내리고 있는 원전주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 원전주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한전그룹주를 비롯해서 두산에너빌리티 등 원전 대표주들이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원전 팀코리아가 26조 원 규모에 달하는 체코 두쿠바니 신규 원전 수주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K원전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지만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원전 관련 내용이 빠지면서 우려감이 커졌고요. 게다가 과거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자력 발전소 수주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시장에선 굴욕 계약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 한 기를 수출할 때마다 9천억 원어치의 기자재와 2,400억 원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최소 1조 원 이상의 현금이 웨스팅하우스에 넘어가도록 설계가 된 데다가 우리 기업들이 소형 모듈 원전 등 독자 기술 노형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 측에 사전 검증을 받지 않으면 수출이 불가능한 독소 조항이 삽입됐고요. 계약 기간도 무려 50년이나 달해서 불공정 계약이 아니냐는 논란과 함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꼴이라면서 24조 원짜리 체코 사업의 수주 대가로 50년어치의 일감과 원전 산업 경쟁력, 원전 주권을 모두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내준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자재는 원전 한 기당 건설 비용 10조 원 중 9천억 원으로 원자력 제어 개축 시스템과 핵증기 공급 계통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수주한 계약이어도 상당수 단순 건설과 인력에 쓰이고 핵심 설비에 드는 돈은 3분의 1 남짓인데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그조차 웨스팅하우스와 나눠 먹는 셈이 됐다면서 한국 측에 매우 불리한 조치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을 잘 마무리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숨겨져 있던 굴욕 계약 소식이 나오면서 우리 원전주의 위기감이 드리우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어떤 시각으로 해석을 해봐야 할지 향후 원전주에 미칠 영향 잠시 후에 전문가분들의 의견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그널도 만나볼까요? 백악관에서의 다자 회담이 종료된 가운데 세계 정상들이 러우 전쟁의 종전 가시화의 촉각을 다투자 이 지는 해와 뜨는 해는 어떤 종목들일지 관련주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6개월 전 그날과는 달랐습니다. 지난 2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당신은 정장이 없냐고 날선 발언을 했던 트럼프가 이번엔 정장 차림이 멋지다면서 칭찬을 하고 어깨와 등을 연신 두드리면서 친밀감을 가시했는데요. 벤스 부통령이 미국에 한 번이라도 감사를 표한 적 있냐고 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엔 젤렌스키 대통령이 회담 내내 감사하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영국 BBC는 젤렌스키가 감사 인사를 흩뿌렸다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분위기 속에서 다자회담 내 주요 발언들을 확인해 보시죠. 먼저 우여곡절 속에 평화 외교에 대한 진전은 있었지만 핵심 쟁점인 영토 재조정 문제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토 교환 결정은 젤렌스키가 내려야 한다면서 미국이 미래 안보에 관여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젤렌스키는 영토 문제는 3자 회담에서 논의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푸틴은 트럼프와의 전화 통화에서 젤렌스키를 기꺼이 만날 것이라고 전해진 상황이죠. 앞서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분쟁을 해결하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에 기여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3자 회담에서는 또 어떤 결과들을 이끌어낼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이런 러우 전쟁의 종전 기대감에 건설과 철도, 원전, 농기계는 물론이고 변압기와 건설 기계 그리고 탄탄한 우크라이나 네트워크를 가진 아이톡시 등 재건주들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방산주에 대해서는 이 러우 전쟁이 끝나면 방산주도 주춤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감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외국인과 기관이 러브콜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지난 5거래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외국인 순매수 3위 종목에 LIG 넥스원이 올랐고요. 무려 885억 원어치를 담아냈습니다. 한편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은 지난 5거래일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차지하면서 기관이 767억 넘게 사들인 점이 특징적인데요. 이처럼 방산주가 러우 전쟁의 휴전 기류
수주에 비틀대는 동안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 증권가는 방산주에 대해서 단기 조정 후에 우상향 곡선을 그려낼 거라면서 글로벌 방산 수요의 구조적인 흐름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특히 나토가 2035년까지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을 GDP의 5%까지 확대하는 가운데 신한투자증권은 미중 갈등과 중동 정세 그리고 러시아의 무기 수출 제한 가능성이 방산주의 상승을 이끌 거라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오늘은 K방산의 수주 잔고가 100조 원을 돌파했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2021년에 42조 원 어치였던 게 2023년에는 86조 원까지 터치를 했고 그리고 올해 2분기까지만 하더라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과 현대 로템으로 이루어진 방산 빅4의 수주 잔고가 103조 원을 넘어서면서 일찌감치 4년에서 5년치의 일감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러한 수주 잔고가 거의 4에서 5년치 일감을 확보한 것과 다름이 없다면서 이렇게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러우 전쟁의 종전 국면에 들어선다고 해도 향후 이 방산주의 우상향 흐름은 변함이 없을 거라는 분석도 있었고요. 다양한 글로벌 모멘텀 속에서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주와 방산주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향후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시죠. 오늘 장 마켓 시그널 만나봤습니다.